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서울 강북의 미로 같은 골목길, 회색 아스팔트 위로 스며드는 늦가을 햇살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한동철은 골목 어기 전봇대에 기대어 서서 입가에 시가를 깊숙이 빨아들입니다. 3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엔 이미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눈빛은 언제나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하급에 속하는 그였지만 이 골목 상권만큼은 그의 영역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일과는 늘 똑같습니다. 골목을 돌며 주차비를 받고 말 안 듣는 상인들에게는 적당한 압박을 가하며 가끔 술에 취한 손님들의 시비를 말리는 일들입니다. 그에게 이런 일상은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먹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믿었고 세상 모든 것이 돈과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유독 손 못 대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구석진 자리, 낡은 연립주택 1층에 자리 잡은 작은 국수집이었습니다. 이안길국수라고 삐뚤빼뚤 써진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문짝과 먼지로 뿌옇게 흐려진 유리창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가게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손님은 드문드문, 저녁 무렵엔 더욱 한산해집니다. 다른 음식점들처럼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메뉴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CCTV 카메라 하나 없는 것도 이 시대에는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매상이 그 모양인데도 3년째 임대료를 한 번도 밀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동철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동철은 편의점에서 산 종이컵 막걸리를 홀짝이며 그 국수집을 관찰합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런 장사를 하는 거야? 입가에 문 이쑤시개를 씹으며 중얼거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동철은 마침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결심을 굳힙니다.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도대체 뭐가 있나?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비며 일어섭니다. 국수집 앞까지 걸어가는 몇 걸음 사이에도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가슴 한편을 조여왔습니다. 국수집 문은 예상보다 무겁게 열렸습니다. 오래된 경첩이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동철이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서자 묘한 정적이 그를 감쌌습니다. 가게 안은 바깥보다 훨씬 어둡고 습했으며 오래된 기름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카운터 뒤편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른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이양길이라는 이름처럼 그의 눈빛은 오랜 세월을 견뎌낸 듯 고요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차분했습니다. 손님을 맞는 상인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한 도서관의 사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동철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이 골목의 상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형님, 장사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동철은 습관적으로 건방진 말투를 썼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니 테이블 4-5개가 전부였고 벽면은 오래된 벽지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면에 걸린 작은 액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어린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 학교 앞에서 찍은 듯한 아이, 가족과 함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바래져 있었습니다. 동철은 무의식 중에 그 사진들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특히 맨 왼쪽 끝에 걸린 사진 하나가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의 사진이었는데 그 아이의 눈매가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진들은 뭡니까? 동철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장난스럽게 시비를 걸려던 처음 마음과는 달리 이제는 정말로 궁금해졌습니다. 노인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동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가족을 찾으러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인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철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동철은 그 흑백 사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소년의 눈매가 꿈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조직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국수집이 생각났고 결국 사흘 만에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안길은 여전히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창가 자리에 앉아 멸치국수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벽면의 사진들로 향했습니다. 국수가 나오는 동안 동철은 용기를 내어 다시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진 속 아이는 정말 누구입니까? 이안길은 손을 멈추고 동철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사라진 아이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 가게에는 그런 아이들의 사진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가져오시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동철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0살 때 갑자기 사라진 형의 기억, 그 이후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가족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형을 찾아 헤매다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동철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거리로 나왔고 살아남기 위해 주먹을 배웠습니다. 형에 대한 기억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국수집에서 그 모든 기억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사셨습니까? 동철의 질문에 이안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도 넘었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다 봤죠. 그의 말에서 동철은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국수를 다 먹고 일어나려던 동철은 다시 한번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년의 눈매, 코의 모양,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 속 형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형이 실종됐을 때의 신문 기사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어머니가 적어둔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중에서 낯선 파출소 이름이 동철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철은 어머니의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며 그동안 외면했던 과거와 마주했습니다. 노란 종이에 삐뚤빼뚤 적힌 글씨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지만 어머니의 절망과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꼭 찾을게라는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형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철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송염파출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형이 실종된 날 마지막으로 신고가 접수된 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철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양길이라는 노인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철은 동사무소를 찾아가 옛 주소록을 뒤져보았습니다. 송염파출소는 이미 15년 전에 폐쇄되었지만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들의 명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명단 맨 앞에 적힌 이름이 바로 이양길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지역 담당 순찰을 맡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양길이 형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25년 동안 묻어둔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동철은 다시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게 안에는 다른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이양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으세요?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양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동철은 깨달았습니다. 이 국수집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도 모두 실종된 아이들의 것이었고 이양길은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증인이었습니다. 여성이 떠난 후 동철은 이양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송염파출소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이양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양길의 얼굴에 스쳐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은 동철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 깊었습니다. 이양길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25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철은 어머니의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제 형이 그때 실종됐습니다. 한현수라는 아이였어요. 이양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5년 전 늦은 오후 아이들 싸움 신고가 들어왔지만 그는 그것을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간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찍 퇴근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뒤늦게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이양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운동화 한 짝만 남아 있었어요. 그 안쪽에 희미하게 현수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동철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 운동화는 형이 가장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하얀색 운동화에 직접 이름을 써넣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당신의 형은 당신을 지키려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양길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당신을 쫓아왔을 때 형은 당신을 창고 밖으로 밀어내고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당신은 무서워서 도망쳤고 형은 그 창고 안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동철은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형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창고 뒤편으로 숨었던 것, 불량배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던 것, 그리고 형이 자신을 바깥으로 밀어내며 뛰어 동철아라고 외쳤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더 빨리 현장에 도착했다면 그 아이는 지금도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양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을 그만두고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의 마지막 흔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 같은 가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동철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형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멸치국수 냄새마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동철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온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거리의 건달이 되어 살아왔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동철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직에서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의 기억만을 되새기며 자책과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뛰어놀던 골목길, 형이 자신을 업어주며 웃던 모습, 마지막으로 뛰어 동철아라고 외쳤던 그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동철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조직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항상 날카롭게 빛나던 눈빛은 흐릿해졌고 거칠던 말투도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조직 간부들은 그런 동철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 왜 저래?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은데. 요즘 무슨 일 있나? 저 국수집 때문인가? 간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철이 자주 드나드는 이안길 국수를 의심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국수집이지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조직의 고참 간부 중 하나가 동철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철아, 그 국수집 좀 정리하자. 우리 구역에서 정체불명의 가게가 버티고 있으면 안 되잖아. 하지만 동철은 처음으로 조직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집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 잘못 없는 곳입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급 조직원이 간부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간부들은 당황했고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감히 형님들 말을 안 듣겠다고? 조직 내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직의 금고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동시에 조직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던 장부들도 없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정보들이 경찰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직의 간부 한 명이 갑자기 실종되었고, 이어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누가 정보를 샜어? 내부에 스파이가 있나? 의심의 눈초리는 자연스럽게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이던 동철에게 향했습니다. 야, 동철. 너 요즘 어디 다니는지 다 말해봐. 그 국수집에서 뭘 하는 거야? 동철은 억울했지만 해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양길과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그의 침묵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분명 저 국수집에 뭔가 있어.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정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조직 내부의 의심이 극에 달했을 때 동철은 마침내 이양길 국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국수집을 찾아간 동철은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게 뒤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뒤편으로 돌아간 동철은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이양길은 여러 대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와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전국 각지의 실종자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붙어 있었으며 그 옆에는 국가정보원 실종자수사국이라고 적힌 공문들이 보였습니다. 동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순한 국수집 사장이라고 생각했던 이양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양길은 동철의 존재를 감지하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언젠가는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철이 안으로 들어서자 이양길은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실종자수사국에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주로 장기 실종자들의 행적 추적과 관련 정보 수집을 담당했습니다. 이양길의 설명에 따르면 이 국수집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민간 위장 거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실종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비밀 시설이었던 것입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도 모두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의 얼굴과 성장 후 예상 모습을 비교하여 매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양길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고 수많은 실종자 사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전국의 CCTV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수천 장의 영상 데이터가 분석되고 실종자와 유사한 인물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옵니다. 이양길의 설명을 들으며 동철은 이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국수집을 선택하셨습니까? 동철의 질문에 이양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카페나 다른 장소들은 너무 눈에 띄지만 동네 국수집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끼 식사를 하면서 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양길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를 찾아오는 실종자 가족들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저는 그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때로는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동철은 이해했습니다. 왜 이 가게가 손님도 별로 없는데
3년간 운영될 수 있었는지, 왜 이양길이 항상 조용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당신의 형사건도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양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실수가 평생의 죄책감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어떤 가족도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말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골목 안쪽 구석진 자리에 있던 이양길 국수는 이제 이양길 실종상담센터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낡은 국수집의 외관은 그대로이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담 테이블과 최신 컴퓨터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여전히 실종자들의 사진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상담센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동철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거칠던 시선 대신 따뜻하고 진중한 눈빛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상담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가족이시라고 하셨습니까? 동철은 중년 여성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먼저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의 말투에는 과거의 거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인내와 공감 능력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상담 테이블 위에는 동철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실종자 신원 확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최신 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양길과 함께 3년간 연구하고 개선해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전국 각지의 실종자 상담센터에서 활용되고 있었으며 실제로 수십 명의 실종자를 찾는 데 기여했습니다. 테이블 한편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현수, 동철의 형이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여전히 맑은 눈으로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이 동철에게는 원망이 아닌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형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동철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방식으로 삶을 바꿔나갔습니다. 조직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라는 오해를 받으며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양길의 도움과 보호 아래 동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상담센터 일을 도우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실종자 수색 업무의 전문성을 쌓아갔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동철은 컴퓨터 화면을 여성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실종 당시 모습과 현재 추정 모습을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동철은 이양길과 함께 저녁 국수를 끓였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이양길은 예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양길이 동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형도 지금의 모습을 보면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저를 지켜준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가족들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골목에 어둠이 내리자 상담센터에도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철은 형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 오늘도 한 가족이 희망을 얻어갔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